부부 둘이 남거나 아니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둘이 있어. 우울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주거를 통해서 생의 만족도도 높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몇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사세요? 집에, 그렇죠. 집에 살죠. 저희도 또 다 집에 살고 있죠. 근데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실 내가 내 꿈, 노후의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풍요로운 마치 뭐 부부가 머리 하얘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여행 가는 꿈을 꾸시는데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그래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고무장갑 끼고서 다 집에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젊을 때는 여러 번 이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6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여러 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60이 넘어서 70, 80, 90 앞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가게 될 그 지점 보통 60세가 넘어서 이사를 한 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할 때 집을 어떤 걸 구해야 될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냥 내가 늘 살던 익숙한 것만 생각해서 그냥 이사를 가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 한 군데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다 좋지만 몇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10평은 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흔히 복지적 공간이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10평 아래에 살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다면 10평이 좀 넘는 곳에 계시는 게 좋은 게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10평이라는 공간이 이 정도 돼야 휠체어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화장실도 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먼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나이가 드시면 병원 가까운데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병원 가까운데 바로 코 옆에다 얻는 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울어요. 앙 하고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병원 옆이라고 하는 건 입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입원을 전제로 하는데 병실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곳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딱 붙어서 사는 그 집을 선택해야 되겠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최소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복지관 옆에 살아라. 네, 그게 사회복지관도 괜찮고 노인복지관도 괜찮아요. 이걸 우리가 흔히 저희 전문 영역 쪽에서는 사복 혹은 노복 이렇게 불러요. 사복이나 노복관 옆에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아이들 떠나고 둘이 남거나 혼자 남잖아요. 우리가 흔히 여가라는 얘기를 하죠. 24시간이 여가야. 이건 여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가는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이 여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거고. 그래서 이 24시간에 우울감도 좀 줄여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가면서 내가 늘 할 수 있는 루틴, 정해진 일과를 가질 수 있으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심지어 성숙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적 콘텐츠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원봉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 곧 나를 살찌우고 나에게 일을 주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복지관이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쓸 수 있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복지관을 잘 안 오세요. 잘 안 오세요. 복지관을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몇 개 있죠. 첫째, 나 노인 아니야.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마. 특별히 노인종합복지관, 저 노인 애들 가득한데 나는 저 안에 안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노인이 아니야를 넘어서 저기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살펴보시면 대학 나온 분들 너무 많아요. 학력들이 굉장히 다채롭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보통 복지관에 적으면 프로그램이 한 50개, 많으면 100개에서 1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내 생에 살아가며 하나씩만 들어도 다음 생에까지 들어야 돼요. 이런 충분한 컨텐츠를 전문가가 와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
우리가 지금은 어디 가서 설렁탕 먹어도 10,000원이에요. 맞아요. 그걸로 한 달 내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다 신청만 해, 그 안에 물리치료실도 있어. 물리치료 한 번 받는데 얼마나 비싸요? 전문가가 와서 전체적으로 인바디 측정 다 해주고 물리치료까지 심지어 여기 우리 미장원 갈 때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네. 3,000원, 5,000원. 그렇지. 3,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축축축축축축 잘라주는 겁니다. 너무나 말끔하게. 그리고 거기에 가면 수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매진율이 아주 빠르게 매진되는 곳. 춤, 댄스. 야, 난립니다. 아유, 뭐, 이거 뭐, 난리예요. 스포츠 댄스부터 시작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내 몸도 관리해주고, 운동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가 찬란하고, 나 혼자 살면 옆에 독거 어르신 서비스들이 있어가지고, 매번 찾아와서 우리 반찬도 주죠. 어디 그뿐인가요? 안전한가 확인하러 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무료예요.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기관 차원에서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서비스가 있는 데도 없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화 수요가 또 많고 그걸 충족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이 그냥 너무 노인들만 고령자들만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너무 좀 이렇게 나랑 수준 안 맞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면 몇 가지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빈자리가 나는 일이에요. 빈 공간, 자식이 떠나거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이런 빈 공간이 날 때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를 두고 보통은 아이들이 떠났을 때는 빈둥지 증후군, 엠티 네스트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울감에 젖어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사별을 한다? 사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배우자 사별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스트레스가 100점.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누군가 배우자가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이런 농담이 있죠. 그때는 웃을지 모르겠지만 공백이 느끼는 순간부터 스트라이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빈 공간들에 대한 우울감들, 빈 공백들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복지관에 들어가서 그 종이에다가 회원 가입서를 쓰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기꺼이 저는 복지관에 꼭 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는 복지관에 수영장도 있어요. 좋은 데는 다 진짜 좋은 거 그러면 같아요. 없는 게 없는 서비스 공간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무료거나 너무 저렴하잖아요. 이걸 왜 이용하지 않아요? 국가가 더군다나 관리까지 해주는데. 이 복지관을 다니시되 하실 수만 있다면 지하철이 발달돼 있거나 버스가 발달돼 있으면 그리고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면 이렇게 2-3코스 정도는 내가 전철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나이가 내가 고령이고 또 몸에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저는 그 근처로 이사 가시는 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